성공 취업을 위한 필수 코스. 안녕하세요. 최지연입니다. 취업의 지름길을 알려드리는 삼촌 김세준입니다. 네, 취업에서의 어떤 디테일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회장 김정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들 요즘에 집에서 가족들과 대화를 어느 정도 하시는 편이세요? 저는 많이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게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집에 안 계셔서. 네, 뭐 그럴 때도 많고. 네. 선생님은요? 저도 집에 가면 지치는 것 같아요. 지쳐가지고 그냥 소파에 누워있는 저의 모습을 워낙에 많이 발견하고 있기 때문에 소파랑 대화하시는구나.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항상 보면은 좀 집에 가면 좀 지쳐요. 근데 뭐 밤에 늦게 올 때도 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네. 네, 아 그러시군요. 네. 요즘에 뭐 인터넷, 스마트폰 뭐 그쵸. 이런 것들 계속 우리가 TV 이런 걸 계속 자주 보니까 대화를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뭐 네네네. 비단 가족뿐만이 아니라 선후배 뭐 친구들을 만나도 몸은 같이 있는데 각자 막 핸드폰을 보고 있다든지 그런 경우를 좀 많이 봤거든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좀 사람들 요즘에 스마트폰에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그냥 저도 그 모습이 되게 싫거든요. 뭐 밥을 먹거나 뭐 하는데 계속 막 스마트폰을 뭐 들여다보게 되면 네. 막 뺏고 싶고 이럴 텐데 이러고 싶을 때가 있는데 어떨 때 보면 또 저도 막 그렇게 하고 있을 때가 되게 많아서 이게 좀 약간 우리의 일상이 되지 않았나라는 좀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좀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재밌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TV도 그렇지만 예전에 TV 바보 상자라고 그랬는데 TV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 스마트폰. 그렇죠. 밥 먹을 때도 옆에 놓고 보고 그러잖아요. 저는 혼자 밥 먹을 때도 그 스마트폰 보면서 먹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거든요. 정말요? 그러면 중독 아닌가요? 글쎄요, 뭐 중독인 것 같긴 한데 어디 병원을 좀 가봐야 되나? 근데 어쨌든 뭐 농담 반 진담 반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특히 뭐 TV만 틀면 너무 요즘 채널도 너무나 많아졌고 맞아요. 재밌는 게 많아서 정신 못 차리는 것 같아요. 그렇긴 해요. 요즘에 특히나 뭐 케이블, 종편 이런 데서 활약이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오늘 면사포를 찾아준 지원자도 이런 활약을 좀 하고 싶다고 해요. 그렇다면 뭐 PD를 좀 지원하는 학생인가요? 네, 뭐 비슷하긴 하지만 오늘 지원자는요 CJ E&M의 미디어 마케팅 사업 부문으로 입사를 희망한다고 합니다. 아, E&M 하면 특히 뭐 인문상경계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입사 선호도 뭐 탑3 안에 들 정도로 인기 회사죠. 그렇죠. 네, 어떤 곳인지 우리 삼촌께서 CJ E&M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뭐 CJ 그룹 자체도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곳이지만 네. 특히 미디어 엔터테인먼트를 담당하는 그 계열사죠. 네. 그래서 사실은 2010년 정도 8년 전이네요. 오 미디어 홀딩스라는 회사로 설립이 됐고 네. 그 다음에 지금은 상호 CJ E&M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방송, 게임, 영화, 음악, 공연, 컨텐츠 관련된 거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한민국의 미디어 문화를 이끌어가는 CJ E&M. 오늘 지원자가 희망하는 곳은요, 미디어 마케팅 부문이거든요. 네,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알아볼 텐데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또 면사포에서 직접 만든 직무 기술서를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CJ E&M의 미디어 마케팅 부문에서 하는 직무 수행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청률 극대화를 위한 콘텐츠별 마케팅 전략 수립과 실행. 두 번째는 채널 브랜드 파워 강화를 위한 마케팅 전략 수립과 실행. 지금 채널이 17개의 채널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런 걸 관리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온라인 모바일 플랫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마케팅 수립과 실행.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채널과 콘텐츠의 마케터이자 브랜드 매니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직업 기초 능력으로 넘어가서요. 10개 중에 어떤 능력을 우리가 갖추면 좋을지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저는 좀 자기 개발 능력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 그 이쪽 미디어나 컨텐츠 이쪽 산업의 기술이라든가 환경 이런 게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죠. 네. 뭐 급변하고 있고 그렇기 그쵸. 때문에 거기에 맞는 뭐 트렌드뿐만 아니라 지식 기술 이런 것도 갖추려고 그러면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해야 합니다. 네. 네. 저는 좀 기술 능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네. 마케터라고 하게 되면 뭐 기획만 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최근에 채널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어떤 컨텐츠를 흡수하는 것이 뭐
과거에는 텔레비전이라고만 생각을 했었지만 지금 네. 뭐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인터넷에 갇혀진 어떤 PC가 아니라 이제 모바일을 통해서 될 수도 있고 맞아요. 채널들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는 이런 어떤 채널의 어떤 환경의 어떤 변화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기술적인 어떤 이해도 점차 요구되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저는 일단 수리 능력을 좀 꼽고 싶은데요. 이게 미디어 마케팅이라는 게 부가가치를 좀 이렇게 생산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산출을 할 수 있는 거, 이게 부가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정성적인 이런 가치를 정량화해서 산출할 수 있는 능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의사소통 능력과 뭐 대인관계 능력을 하나의 어떤 패키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기본적으로 어쨌든 또 이게 이 컨텐츠라는 것을 제작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기획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연출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이 사람들이 만들어진 것을 또 어떻게 이제 보여줄 거냐라는 어떤 측면에서 보다 보면은 네, 서로 간에 약간 입장 차이 같은 게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의 어떤 의사소통 능력이라든지 또 그런 다양한 사람들과 좀 그 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는 어떤 대인 관계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는 그리고 정보 능력을 하나 꼽고 싶은데요. 일단 정보를 수집해서 분석을 해서 이런 걸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비자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런 자료들을 정보를 잘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네, 이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필요 지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어떤 지식이 필요할까요? 그 여기서는 전공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게 네. 그 평가자들 있잖아요. 면접이나 서류를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특히 마케팅 팀 같은 경우는 전공이 상당히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평가 요소 중에 이렇게 순위가 있잖아요. 우선순위. 네, 네. 거기에서 전공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래서 전공 지식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좀 네. 지역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요즘 네. 컨텐츠 자체가 사실상 그 한국에서만 이게 소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CJ ENM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중국어과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가더라고요. 그만큼 중국의 어떤 최근 트렌드라든지 뭐 컨텐츠라든지 어떤 것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관심 있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약간 어떤 마케터를 하더라도 어떤 타겟을 하고 있는 어떤 지역에 대한 어떤 이해라든지 뭐 어떤 문화라든지 역사라든지 글로벌한 어떤 지역에 대한 이해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뭐 이렇게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보면 신조어를 많이 사용한다든지 지금 어떤 감성을 잘 반영하는 그런 콘텐츠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화나 트렌드를 좀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식 그쵸.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네. 들고요. 그리고 뭐 콘텐츠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네. 네. 그럼 필요 기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술 부분은 또 그 마케팅 직무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 중요하게 그 평가되는 요소 중에 네. 공모전 참여 그 경험, 뭐 네. 수상 경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마케팅 직무만큼 공모전 수상 경험이 중요한 직무는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공모전을 참여하다 보면 거기서 필요한 기술들을 다 익힐 수가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뭐 브레인스토밍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파워포인트 같은 걸 정리를 하고 공모전 같은 경우는 특히 마케팅 공모전 같은 경우는 설문조사나 이런 걸 해야 되고 설문조사 분석하고 뭐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들을 좀 다 쌓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은 마케팅이 또 SNS를 네. 통해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SNS를 활용하는 기술도 상당히 좀 중요하고 그래서 공모전을 꼭 수상을 하든 안 하든 꼭 참여해보고 해봤으면 하는 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뭐 아까도 나왔지만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뭐 유관 부서와 협력사 그리고 뭐 협찬 들어오는 것도 있고 제휴사와의 어떤 관계도 있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능력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애국어 능력을 하나 정도는 또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네. 그 뭐 CJ가 어떤 애국어 능력의 어떤 뭐 토익 점수를 요구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좀 이제 블라인드 채용으로서 하지만 좀 더 애국어 능력을 갖고 있으면 굉장히 좋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전 세계적 콘텐츠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는 네. 생각보다 뭐 한국보다 어떤 베트남이라든지 어떤 중국이라든지 이런 시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애국어 능력을 좀 저는 뽑고 싶습니다. 네네. 제가 지금 외국어 능력 말씀하셔서 떠오른 생각인데 네. 실제로 그 CJ ENM에 지원하는 그 지원자들 보면 언어 능력이 상당한 맞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요. 뭐 미국에서 방송국 뭐 ABC 이런 데서 인턴한 친구들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영어는
사실 뭐 필수 평가 요소는 아니지만 갖춘 경쟁자들이 많기 때문에 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맞아요. 이쪽 부분에서 이제 평균 스펙을 보면은 외국어 점수가 860 정도 기준으로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고를 하셨으면 만점에 좋겠어요. 가까운 지원자들도 많고요. 네. 뭐 일단 이런 걸 기획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에서 보면 창의력이나 기획력이나 좀 이렇게 멀리 볼 수 있는 거, 연계해서 볼 수 있는 통찰력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직무 수행 태도로 넘어가서요. 어떤 태도를 갖추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감각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감각이죠. 마케팅 네, 감각이. 감각, 네, 게다가 중요합니다. 이거는 네. 뭐 이렇게 이런 보이는 제품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컨텐츠잖아요. 네. 컨텐츠는 흐름이고 감각이고 문화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 어떤 트렌드를 좀 잡아내고 따라가고 특히 이끌어가기까지 해야 되려면 센스 감각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네. 그거 되게 와닿네요. 감각. 네. 저는 하나 꼽고 싶은 게 호기심이에요. 호기심. 네. 좀 새로운 걸 시도하고 관심 있게 좀 지켜보고 그런 걸 이제 도전하고. 네, 그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새로운 것들을 이제 하려면. 저는 좀 리더십을 하나 꼽고 싶은데 사실 모든 분야에서 리더십이 많이 요구되어지긴 하지만 네. 이 마케팅이라는 걸 보게 되면 또 사람들이 혼자 뭔가 기획하는 걸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마케터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방송을 제작하시는 분들과의 어떤 뭐 미팅이라든지 네. 아니면 또 외주 업체들 간의 어떤 이런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요구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저는 약간은 좀 이렇게 내 외부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채널들을 좀 관리할 수 있는 리더십 있는 어떤 자세, 적극적인 어떤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나 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분석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의 가치 창출 효과를 좀 보이려면 객관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소비자의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거를 그냥 감으로만 감이 좋아야 되지만 감으로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 네, 그걸 하나 꼽고 싶습니다. 네. 네, 미디어와 관련된 일을 하면 화려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보기에 좋을 수 있는데 또 힘든 점이 많다면서요. 화려한 말씀하셨잖아요. 네. 화려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할까요? 네. 그냥 평범한 아름다움이 아니라 화려하기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업무 강도 상당히 좀 셉니다. 네. 그런 것도 좀 알고 지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체력도 중요하고 그렇죠. 전반적으로 근데 뭔가 이렇게 좀 빠르게 이렇게 변화하는 분야들 있지 않습니까? 네. 방송처럼 뭐 계속 빠르게 변하는 분야는 대체로 어딜 가나 일이 힘든 것 같아요. 네, 이게 뭔가 계속 하던 걸 계속 하다 보면은 어떤 분야는 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뭔가 고정된 일을 계속 하던 곳은 어느 정도 시스템이 정립된 상태에서 거기에 사람들이 맞춰가면서 일을 하다 보면은 좀 더 업무적으로 약간 여유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근데 좀 이렇게 지루할 수는 있겠죠. 네. 근데 뭔가 좀 재미있고 뭔가 계속 뭔가 트렌드가 바뀌고 적용되는 분야는 뭔가 옛날에 과거에 만들었던 것들이 사실은 또 시간이 지나면 되게 무용지물이 굉장히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많이 바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좀 지적하자면은 이 컨텐츠라는 건 너무 사람들의 기호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네. 특히 그러다 보면은 너무 어떤 회사라는 곳은 다 결제 라인이 있잖아요.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계속 단계별로 계속 뭔가 커트 치다 보면은 굉장히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업무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어렵지 않나. 쉽지가 결코 쉬운 분야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스트레스 진짜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이런 관련 업종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일이 재밌다는 소리는 많이 들어봤는데 일이 쉽다, 할만하다 이런 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쵸. 너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시 생각해보는 게 어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네. 그렇다면 지원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 CJ ENM 같은 경우에는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부 그 분야에서 요구되어지는 어떤 특정 기술을 뭐 제외하고는 큰 어떤 제약 조건은 없고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지금 공채 같은 경우에는 4년제 대졸자들을 좀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기소개서가 매우 중요하다면서요? 네, CJ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떤 그룹, 뭐 대기업이나 다른 기업들보다도 자기소개를 굉장히 많이 읽는 회사로서 좀 유명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대체로 좀 학생들을 보게 되면 역시 자기가 잘 쓴 친구들은 어지간하면 CJ는 서류를 많이 통과시켜주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좀 나는 좀 스펙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자소서에 정말 난 쓸 말들이 정말 많다라면 꼭 한 번쯤은 도전해 볼 만한 회사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의 경우에는 1번 항목이나 이런 경우에는 뭐 CJ 전 계열사 자체가 해당 분야에 대한 어떤 지원 이유라든지 관련된 분야에 대한 희망 분야에 대한 준비도, 노력 이런 것들을 많이 측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더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CJ 계열사들 보게 되면은 한 항목 정도는 그 해당 산업이라든지 해당 그 분야에 대한 이 사람이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CJ ENM 같은 경우에도 어떤 콘텐츠를 뭐 분석하는 이야기들을 뭐 써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스펙은 부족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콘텐츠를 분석하는 능력이라든지 어떤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이 정말 많다거나 아이디어가 많게 되면 또 여기서 충분히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기소개서를 좀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느끼는 게 채용 설명회에 가면 그 기업의 담당자들이 떨어지는 자소서의 특징이라든지 붙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공통점을 다 알려주고 이런 스타일을 우리는 좋아한다를 다 알려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는 CJ ENM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 지원자가 준비한 셀프 영상 보면서 계속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면 빠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CJ ENM인데요. 최근 김은빈 씨는 영상을 이렇게 CJ 본인이 다 ENM 편집을 해온 미디어 거죠? 마케팅 팀에 애사심이 지원을 했다고 드러나네요. 합니다. 페이지에서부터. 그렇다면 바탕에 어떤 영향을 네. 가지고 있는지 저런 거 되게 한번 관심 알아보도록 보잖아요. 하겠습니다. 센스죠. 마케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마케팅 활동에 적합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패스트 분석, 3C 분석, 4P 분석 등이 있는데요. 그중 저는 수압 분석을 통해 자신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진주시 SNS 서포터즈, 부산국제광고대, 저 동적인 거 많이 국내 보여주려고 방송국 했는데 촬영 저런 게 기자부터 좀 많이 나와서 전 다양한 좋은 것 공모전 같아요. 활동까지 마케팅에 관한 간접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들이 수상의 기쁨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험들에 비해 어학 성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독일어 전공을 저런 얘기 하였음에도 왜 할까요? 관련 저가 얘기 안 자격증이 했으면 참 좋았을 부족하다는 것이 텐데. 약점입니다. 그죠? 수학 분석을 CJ그룹은 약점을 2017년 하버드 약점을. 교체에서 출신 학교 및 학점, 영어 점수 등 일면 스펙이라고 불리는 정보를 입사 지원서에 일절 기재하지 않는 리스펙트 전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부족한 어학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저에게 기회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어학 능력을 자료를 정말 가진 잘 만드는 인재를 네, 프레젠테이션 선호하면서 능력도 다른 참 지원자들의 중요한데 월등한 어학 능력이 보여지는 거 잘하는 저에게 것 같아요. 위협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저는 리스펙트 전형을 기회로 삼아 차별화된 스토리를 자기소개서에 적을 수 있으며 어학 성적이 없음에도 서류 지원이 가능합니다. 저거 계속 강조하니까 하지만 그걸 좀 저는 글로벌 강조하는 것 역량 네, 인재를 약점을 원하는 너무 강조할 필요 CJ 없는 것 그룹의 같아요. 인지상에 부합하기 위해 꾸준한 근데 어학 이 능력을 키워야 지원자는 합니다. 프레젠테이션 면접은 직무와 관련된 스토리를 상위권에 적어야 들겠네요. 이 네, 위협을 보기 좋게 잘 보완할 수 만든 있을 것 같아요. 것입니다. 이 수업 분석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배우고 저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운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봤습니다. 깔끔하고 좋습니다. 일단 이렇게 정형화된 어떤 그런 복장이나 스타일이 아니라서 저는 좀 마음에 들고요. 이런 전개 방법, 자료 활용 능력 이런 것들도 좀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약간 컨텐츠 관련된 분야 어떤 트렌드에 대한 자신의 강점을 좀 말했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약간 뭔가 마케팅 그 자체에 대한 것만 얘기하다 보니까 약간 범용화된 마케터가 아닌가라는 느낌이 좀 들어서 네. 좀 특화된 마케팅, 미디어 마케팅이라는 어떤 부분에 맞췄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입사 서류 컨설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활동 사항에 여러 가지 활동 내용이 눈에 띄어요. 네. 셀프 영상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홍보 제작, 홍보물 제작, 뭐 이런 PPT 마케팅 기획, 경험, 광고제에서 뭐 했던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좋은 경험이죠. 네, 거의 약간 그래도 마케팅 관련된 분야에서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들을 좀 활용해봤던 경험들을 네. 잘 활용해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보니까 왜 이렇게 자료를 잘 만드나 했더니 산업정보 디자인과 이런 전공 이런 게 좀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예전 전공이. 네. 근데 또 편입한 거는 또 동문과 이런 것도 궁금증을 그쵸. 좀 네. 유발시키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네네. 네. 이건 면접에서 꼭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네, 물어봐야 되겠네요. 네. 네. 또 수상한 부분이 좀 있어요. 장관상을 받았어요. 네. 특히 네. 공모전에서 네. UCC 공모전. 이런 것들은 무조건 물어보지 않을까. 네. 공모전 같은 거 보게 되면 약간 규모가 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것들도 있는데 저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규모이기 때문에 그렇죠. 좀 더 주목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네. 약간 이게 상세 내용인데 상세 내용이 없어요. 상은 그러니까 상인데 그냥 이게 너무 궁금하네요. 그쵸. 물론 질문을 하겠지만 그래도 간략하게 어떤 주제로 그쵸. 했다라는 게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충분히 아쉽습니다. 저 옆 공간에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데 네, 좀 그런 부분은 살짝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자기소개서로 넘어가 볼까요? 지금 딱 2개 항목이거든요, CJ. 네. 첫 번째는 직무 준비도, 역량, 직무 역량에 관한 질문입니다. 네.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과 도전, 경험을 해왔는지 구체적으로 써라 라고 얘기를 했고요. 2가지로 썼습니다. 첫 번째는 공모전 참가, 그리고 2번째는 뭐 딸기 우유 제조 판매 이렇게 사례를 썼는데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네. 굉장히 좀 흥미로웠어요. 특히 딸기 우유 제조 한 부분에서 네. 그러면서 이제 정말 그 마케팅 관련된 관심을 좀 많이 보여주는구나 했다가 네. 아쉬웠던 건 뭐냐면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묻는 거에 대한 답이 하나가 없거든요. 여러분이 해당 계열사 및 직무를 지원한 이유 전혀 없습니다. 여기. 네. 네. 맞아요. 그게 약간은 조금은 자기소개서는 어떻게든 간에 그 해당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네.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걸 얘기를 했지 회사가 궁금한 것들을 조금은 표현하지 못해서 좀 이 부분이 많이 아쉬운 부분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걸 딱 보면서 좀 친절하게 앞에 부분에 한 줄, 2줄 정도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줄거리를 써주면 어떨까. 언제, 이게 언제, 어디 주간에서 어떤 주제로 무슨 내가 그걸 참가를 한 건지 첫 줄에 좀 설명이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2번째에 보면은 이런 기법을 왜 쓴 건지 좀 의도가 잘 안 나와 있어서 이 사람이 정말 이 마케팅 기획 의도에 맞게 이게 결과가 잘 나온 건지 이걸 잘 모르겠어요. 성과를. 난 널 딸기에 이게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된 건지 제가 모르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되게 궁금하네. 이거 물어봐야 약간 되겠다. 어감은 좀 뭔가 느낌이 오긴 하는데요. 요즘에 뭔가 네. 뭐 때문에 이거를 쓴 건지를 이유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기획 의도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서 두 분도 모르시면서 그죠? 전국을 찔렀어요, 그죠? 사실 이 E&M 같은 회사 정도 되면 이제 합격자들 자소서를 보면 이렇게 좀 궁금함을 좀 불러 일으켜야 되거든요. 이 친구 네. 좀 만나보고 싶다. 컨텐츠에 미쳐 살았구나. 이런 느낌이나 이런 게 들어야 되는데 네. 실제로 합격자들 보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얘는 정말 컨텐츠에 정말 미쳐 살았다. 이제 그런데 그런 느낌이 좀 들지 않았던 게 좀 아쉬웠던 게 지금 다 말씀하신 그 내용 안에 좀 다 들어있는 것 같아서 네. 아쉬웠습니다. 맞아요. 저는 그 1번에서 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어떤 과정 노력을 했냐라고 하면 이 경험한 것도 좋지만 마케터로서의 전문성을 쌓기 위해서 지식적으로 공부한 것은 무엇이고 내가 경험한 거는 무엇이고 이런 역량이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걸 좀 총망라해서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사건 중심으로 2가지 보여준 거 살짝 아쉽습니다. 네. 이제 2번째 항목도 마찬가지예요. 그 항목을 참 잘 보고 써야 되는데 네. 여기도 지금 묻는 거에 대해서 쓰지 않은 항목이 하나가 있죠. 네. 그게 선정한 이유를 지원한 직무에 연관지어 구체적으로 좀 작성해 달라는 부분이 그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조금 여기에서는 아쉽더라고요.
지금은 전 조금은 더 분석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네. 지금 정도 쓴 것도 뭐 훌륭할 수 있지만은 다소 약간 이거는 일반 시청자들이 봤었을 때도 한번 너도 한번 얘기해봐라고 했을 때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 아닌가. 시청자 의견.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뭔가 네. 시청자의 의견인 것 같다. 아, 이래서 성공한 것 같아요라는 어떤 느낌이 좀 있고요. 네. 그 저는 이왕이라면 지금 마케팅 쪽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컨텐츠 그 자체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하면서 이 컨텐츠들이 어떠한 마케팅 채널을 통해서 계속 이게 전파가 되고 어떻게 뭐 팬덤이 형성되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어떤 수치적으로 좀 더 보여준다든지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더 교훈을 삼아서 다른 어떤 우리 프로그램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 좀 그런 단계까지 가려면 사실은 준비를 굉장히 좀 오래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네. 회사에서 좀 그런 걸 원하는 건데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자신의 직관적 생각 정도 수준을 쓴 것 같고 약간은 어떤 이 부분에 대한 자료 조사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수박 겉핥기 그냥 네. 인터넷 몇 번 딱 치면 나오는 자료를 가지고 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약간은 아쉬워요. 네. 네. 결국 저도 이런 그래요. 게 이제 다 면접 자료잖아요. 결국 그럴 수 이제 있죠. 그 면접을 가게 되면 여기에서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좀 준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걸 구조화해서 얘기를 하고 싶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제 단락만 나눴지 쭉 있으면 그냥 그 얘기거든요. 그 얘기가 그 얘기라서 아 약간 이걸 구조화해서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그 좀 글이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여기에서도 있네요. 네. 네, 그러면 오늘의 지원자 만나서 실전에 들어가 봐야 되겠죠? 네. 네, 모의 면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